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커피랑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는 카페인과 지루성 피부염, 두피 건강까지 추가로 설명하면서 커피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말고 다른 음료수는 탈모에 영향을 안 주나요?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는 괜찮나요? 달달한 음료가 두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카페인이 두피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서 가당음료와 이 탈모의 관련성, 두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료를 마시는 게 좋은지 최신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고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커피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죠. 집중력을 높이고 대사를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탈모와 관련해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면서 탈모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샘이라는 이 기관에 작용해서 이 송가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이 되는데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면 모낭세포의 회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탈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장기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송가샘을 보면 많이 마실수록 이 송가샘 크기가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카페인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깊은 수면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수면 부족은 탈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니까 탈모가 걱정된다면 적어도 잠들기 최소 9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커피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녁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로 대체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위장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속이 쓰린 문제가 아니라 탈모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점막을 이 커피가 직접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위점막이 손상되고요.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탈모랑 무슨 상관이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위장 건강이 나빠지면요 철분이나 아연, 모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미네랄, 영양소들이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철분제 또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같이 마시면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예요. 카페인은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카페인을 많이 마신 그룹에서 두피 혈류량이 감소한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두피로 가는 이 혈류량이 줄어들면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국 모발 약해지면서 탈모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하루 150에서 2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장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이 약 150mg 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잔, 톨 사이즈 하루 한 잔 정도가 딱 적당한 양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대주제는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가당음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2023년 중국 칭화대 연구팀에서는요 탄산음료, 가당 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커피나 차, 달달한 우유와 같은 이 설탕이 함유된 음료 그리고 탈모와의 연관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그룹에서 탈모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거. 특히 일주일에 7번 이상, 그러니까 매일 마시는 경우에는 이 탈모 위험이 약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더 자세하게 특정 음료별로 살펴보면요 탄산음료, 주스, 에너지 드링크, 가당 차가 탈모 위험과 가장 큰 연관이 있었고요 커피랑 무가당 음료는 상대적으로는 그 영향이 조금 덜했어요. 특히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는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깊은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탈모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단 음료가 탈모를 유발하게 될까요? 단 음료를 마시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서 세포가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 음료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IGF-1 감소하고 모낭이 위축되고, 그 결과로 모낭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즉,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모발 성장 환경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요, 지방세포가 증가하고요. 이게 또 DHT 합성을 높이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지방이 몸에 쉽게 쌓이게 돼요.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줘요. 지방세포에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남성 호르몬을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DHT라는 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많아질수록 DHT가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이랑 대사증후군이 있는 남성에서 이 DHT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또 탈모를 촉진할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요, 혈액 내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이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면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줄어드는데, 이 단백질이 적어지면 DHT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DHT가 많아지면서 모낭이 위축되고 남성형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 음료가 직접적으로 DHT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DHT 농도를 높이고 탈모를 촉진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환경도 악화될 수 있고, 탈모를 유발하는 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요, 남성형 탈모 발생률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모인들은 특히 인슐린을 더 신경 써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폴리올 경로 활성화가 이 모낭세포 에너지 부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설탕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 폴리올이라는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혈당이 높아지면 폴리올 경로가 당을 뺏어가면서 정작 이 모낭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도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몸에 설탕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바로 염증이랑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건데, 산화 반응을 유발하는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모낭세포도 공격을 받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단음료를 많이 마시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두피 염증이 심해지면 모낭이 약해지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기도 어려워진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에서도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탈모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소주제는 고지방 고당 식단과 탈모의 상관관계. 단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보통 이 고지방 고당 식단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이랑 가당 음료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방 식이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 연구에서는 생선 오일이 포함된 이 고지방 식이를 쥐들한테 먹였더니 쥐들에서 탈모가 빠르게 생겼어요. 이게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 많이 먹여서 생긴 문제는 아니고요. 연구진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면역세포를 자극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종양 괴사인자라는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모낭 줄기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특히 지방산 결합 단백질이라는 이 특정 단백질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단백질이 없는 경우에는 탈모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지방 고당 식단이 혈당이랑 인슐린 저항성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까지 교란시키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름진 음식과 단 음료를 함께 먹는 게 탈모에 더 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만 줄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체적인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탈모랑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료를 많이 마시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탈모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장내에서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장내 유익균은 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조절을 돕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설탕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장 점막에 염증이 잘 생기고 전신 염증 반응이 잘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이러면 염증이 두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모낭이 손상되고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해요. 여기서 일부 유익균은 DHT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 DHT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혈중 DHT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탈모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내 이 미생물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유익균이 부족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 수 있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DHT 증가와 함께 탈모 위험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장내 환경도 나빠지고 이로 인해서 염증도 잘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고 호르몬 대사 불균형까지 나타나면서 탈모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설탕이 많아서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장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를 늘리고요. 설탕이 적은 이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탈모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음료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커피는 하루에 한 잔, 공복 섭취는 피해야 되고요.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이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최소화해야 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자. 그리고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보리차, 녹차, 허브차 같은 항산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음료를 섭취하자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면요 두피 건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를 마시면 좋냐, 두피 혈류 개선 시켜주고 모발 강화를 돕는 이 천연 실리카가, 그래서 보리차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녹차예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차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두피 염증 완화랑 탈모 예방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움을 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랑 이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이 가당음료, 가당차, 우리 모발과 두피에, 우리 몸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공유를 하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